안녕하세요. 제토 ASMR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던 심리 테스트 책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심리 브레이크라는 책이고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당신을 위해 친구들이 여러 종류의 과일을 사가지고 문병을 왔다. 어떤 과일을 가장 먹고 싶은가? A. 사과 B. 포도 C. 딸기 D. 바나나 A. 사과 당신은 친구처럼 편한 사이에서 시간이 갈수록 감정선이 발전하여 연인이 될 타입이다. 이성에게 자연스럽게 대하는 기술이 뛰어난 당신. 처음엔 다들 친근감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당신의 매력이 발산되면서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성과 늘 편하기만 한 당신. 어쩌면 상대의 애타는 마음을 놓칠 수도 있으니 종종 체크해 보도록. B. 포도. 당신은 사랑을 쟁취하는 용감한 스타일이다. 당신이 찜해놓은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때까지 도전한다. 단, 애초에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나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아주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할 자세가 돼 있는 당신. 사랑에 빠지면 무조건 열정쟁이가 된다. C. 딸기. 당신은 귀여운 연애를 하는 타입이다. 한 번 반하면 조건이나 배경 같은 건 무시하고 마구 빠져드는 당신. 때문에 계산 없이 사귄다. 하지만 상대 입장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 자기 뜻대로 상대가 맞춰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신술 내는 철부지 같은 연애를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다. D. 바나나. 당신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로맨티스트다. 대충 만나 적당히 사귀다가 헤어지는 만남엔 잘 적응을 못하는 당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애를 통해서 좋은 기분을 갖고 자기 발전도 하는 것을 원한다. 또한 영화 같은 이벤트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면도 있어서 한번 사랑에 빠지면 오래오래 그 사랑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외출 준비를 하던 당신. 문득 어떠한 물건이 오래된 것 같아 바꿔야겠다고 생각한다. 무엇일까? A. 구두 B. 지갑 C. 다이어리 D. 가방. 나는 가방.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자, A. 구두. 멋내기는 발부터라는 말이 있지만 구두는 심리적으로 강한 성적 이미지 아이템이다. 이걸 고른 당신은 자신의 섹시한 매력에 관심이 높은 타입이다.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멋부리는 데 열중하는 당신. 누군가 당신의 그런 미적 센스와 패션 감각에 대해 칭찬해주면 그것을 계기로 사랑에 빠지기 쉽다. B. 지갑. 지갑은 셈과 계산, 두뇌라는 지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당신은 합리적이고 일을 할 때도 실수가 없는 타입이다. 고로 당신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평가해주는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더욱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허락하는 당신. 사내 연애를 하면 성공률이 높겠다. D. 다이어리. 다이어리는 인간관계의 상징이다. 당신은 인간관계를 넓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모르는 걸 알고 있거나 자신보다 월등한 사람에게 호기심이 발동하는 당신.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모임에 적극 나서보면 운명적 사랑의 기회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D. 가방. 가방은 경제력과 함께 꿈을 채우는 아이템이다. 당신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사회적 제약에 얽매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때문에 자신의 비전이나 야망을 위해 달리는 사람을 보면 친근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당신의 꿈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더욱 끌린다. 고로 기본적 재력과 남다른 비전이 있는 사람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일생일대 추억이 될 만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차림으로 촬영하고 싶은가? A.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은 모습. B. 되고 싶었던 직업인의 모습. C. 최대한 몸매를 노출한 모습. D.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꽃녀 연예인과 흡사한 모습으로. 나라면 A. 자, A. 화려한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은 모습. 당신은 상대의 배경을 꼭 보는 타입이다. 특히 남들이 인정하는 우수한 환경에서 자란 상대라면 왠지 끌리고 안심되는 당신. 자신의 감정보다는 사회적인 시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에도 이 점을 먼저 체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점은 당신 단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욕심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도록. B. 되고 싶었던 직업인의 모습. 당신은 남들보다 독특한 것을 선호하고 유행도 남보다 앞서는 편이다. 때문에 평범한 것을 싫어하는 당신. 그래서 동급생 중에서도 가장 먼저 파마나 화장을 해보거나 술, 담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화려한 삶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에도 일단은 그 사람의 재력과 능력을 먼저 본다. C. 최대한 몸매를 노출한 모습. 당신은 이성의 가장 큰 매력으로 외모를 먼저 본다. 길을 걷다가 꽃남 이민호나 조인성 또는 꽃녀 김태희나 손예진 같은 이성을 본다거나 수영장에서 몸매가 뛰어난 이성에게 반하게 되면 꼼짝없이 사랑에 빠져 정신 못 차릴 타입이다.
D.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꽃남 꽃녀 연예인과 흡사한 모습. 당신은 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상대에게 끌린다. 물론 첫눈에 반하는 운명적 사랑도 믿고 있는 당신. 하지만 당신과 잘 맞는 성격이나 편안한 대화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한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사랑지상주의 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지금 밤하늘엔 내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별들이 있다. 그 별자리에 이름을 붙인다면 A. 우산자리, B. 풍선자리, C. 돋보기 자리, D. 칼자리. 나라면 풍선. 자, A. 우산자리. 당신은 로맨틱한 연애를 동경하면서도 막상 기회가 찾아오면 얼어버리는 타입이다. 모처럼 분위기가 고조돼도 찬물을 끼얹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 대체로 명랑한 당신은 진지한 분위기가 되면 재미있게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 고로 부주의한 행동과 과욕만 피하면 원하는 사랑을 만날 수 있다. B. 풍선자리. 당신은 대단한 연애 로맨티스트다. 공상적이고 동화 같은 로맨스를 동경하고 모험적인 연애도 꿈꾼다. 연애에 대한 기대가 커 현실에선 사랑하기 힘든 당신. 드라마 같은 사랑을 갈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당신을 설레게 할 연애는 만나기 힘들어진다. 사랑은 미완성의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도록. 좋은 말이네요. C. 돋보기의 자리. 당신은 로맨틱한 사랑을 원함과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타입이다. 드라마틱한 전개를 바라고 있어도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면 정신을 차리는 민첩함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당신은 실제 연애가 평범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진 않는다. 평범한 연애에서도 나름 행복을 발견하는 당신. 이성과 감정이 잘 조화된 타입이다. D. 칼자리. 당신은 연애할 때 로맨틱한 분위기에 연연하는 타입은 아니다. 연인을 고를 때는 능력과 학력 등 현실적인 조건을 증시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과 꿈의 밸런스 아닐까? 좀 더 연애에 대해 꿈을 가지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랑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거다. 당신의 심장도 분명히 불가마보다 뜨거울 것이다. 자, 이때까지 몇 개 했죠? 한 3개 한 것 같은데 2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우아하게 파티를 즐기다가 12시가 되자 홀연히 사라진 유리 구두의 주인공 신데렐라.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을 차지하고야만 왕자. 만약 당신이 동화 신데렐라를 비꼰다면 A. 아니,
왕자는 유리구두만 맞으면 아무 여자나 다 좋다는 거야? B. 결국엔 예쁘니까 결혼한 거잖아? C. 신데렐라 구두 일부러 떨어뜨린 것 아니야? D. 밤 12시가 다 돼서 기가하는 여자 왕세자 빗감은 아니지? A. 왕자는 유리구두만 맞으면 아무 여자나 다 좋다는 거야? 당신은 까칠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물론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진 않지만 한 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에겐 끝장을 보는 타입이다. 남에게 핀잔을 들으면 쉽게 지우지 못하고 가슴에 쌓아두는 당신. 하지만 까칠함이 높다는 건 세심하고 치밀하며 머리가 좋다는 의미와도 같다. 좋은 쪽으로 개발하도록. B. 결국엔 예쁘니까 결혼한 거잖아. 당신은 까칠함이 평균 수준이다. 당신의 감정 기복은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정도다. 고로 그때의 기분에 따라 상냥해졌다, 까칠해졌다 조절이 된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단 사건의 정확성에 우선해 판단한다. 남을 구박하든 당하든 간에 빨리 있는 타입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편이다. C. 신데렐라 구두 일부러 떨어뜨린 것 아니야? 당신은 드러나는 까칠함은 다소 낮은 편이다. 남을 구박하고 싶은 마음도 애써 참는 당신. 앞에서 싫은 소리 못하고 뒤에서만 구지렁대는 타입이다. 정직한 쓴소리를 하고도 너무 심하게 말했나? 계속 후회하고 반성하는 소심한 당신. 차라리 앞에서 솔직하게 까칠하고 뒤끝 없는 게 낫지 않을까? D. 밤 12시가 다 돼서 기가하는 여자 왕세자 빗감은 아니지? 당신의 까칠함은 신데렐라의 계모 수준까지 가능하다. 겉보기엔 상냥하지만 속으론 정반대다. 누군가를 골탕 먹이거나 뒷담화를 할 생각에 바쁜 당신. 실천 단계도 궁리해보는 편이다. 때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행복해하기도 한다. 인간이라면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이런 심보가 강할수록 당신은 무지하게 외로운 사람임을 명심하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당신은 막강한 성능의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적과의 한판 대결 중. 필살기를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렇다면 당신이 조종하는 로봇의 필살기는 무엇일까? A. 입에서 불을 뿜는다. B.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된다. C. 손가락에서 미사일이 나간다. D. 양팔이 날카로운 검으로 변한다. 로봇의 필살기. 나라면 A. A. 입에서 불을 뿜는다. 당신은 평소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일에서 실패하거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고 고소해하는 타입이다. 아닌데, 질투심이 많은 건 아니지만 주위의 태도나 상황에 늘 관심을 두며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약간의 질투심과 적당한 시샘을 부리는 정도다. B.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된다. 당신은 꽤 상냥한 사람이다. 심지어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곤란해하고 있다면 자진해서 도와주는 타입이다. 남들은 그런 당신을 바보 같다, 속도 없다 하지만 천성이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심술기는 없는 편이지만 남에게 시달리다 오히려 성격이 망가져서 의외의 심술쟁이가 될지도 모르겠다. C. 손가락에서 미사일이 나간다. 당신은 때론 잔혹 대마왕이다. 장난삼아 남을 괴롭히곤 즐거워하는 악동이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경쟁자로 보는 당신. 인간이라면 악한 본능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수위는 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는 온몸 바쳐 감싸줄 줄 아는 의리는 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만 잊지 말길. D. 양팔이 날카로운 검으로 변한다. 당신은 남에게 장난치며 괴롭히는 걸 재밌어는 하지만 어설퍼서 도리어 자기가 당하는 타입이다. 자신이 놓은 덫에 빠져버리거나 사랑 작전도 자주 실패하는 당신.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당신은 나이차가 많지 않은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이다. 심술쟁이 어린애 같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리다. 어떻게 재미는 있었었나요? 자, 그러면 다들 좋은 잠 자시길. 이때까지 제토였습니다.